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차트의 정석, 메시지를 관통하는 시각화 전략입니다. 데이터와 메시지의 완벽한 궁합을 찾는 5가지 법칙을 통해 우리의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주얼을 단순히 보고서의 장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비주얼은 논리의 완성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데이터와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지죠. 왼편의 예시처럼 시장 점유율 하락을 이야기하면서도 시각적으로는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메시지 전달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시각화된 차트를 활용하면 당사의 점유율이 15% 하락하여 35%를 기록했다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고 경쟁사의 상황과 비교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까지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숫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은 보고서의 디테일을 완성하고 메시지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차트보다 메시지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메시지의 완벽한 궁합을 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메시지 결정. 즉,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의미 분석입니다. 우리의 메시지가 비교를 위한 것인지, 추세를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메시지와 의미에 맞는 차트 선택, 즉 데이터에 맞는 그릇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차트는 메시지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비즈니스 메시지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카테고리를 이해하면 어떤 차트를 선택해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 즉 비중이나 점유율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항목 비교로 순위나 크기를 비교할 때 유용하죠. 세 번째는 시간적 추이로 변화, 성장, 흐름을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네 번째는 패턴으로 데이터의 분포나 빈도, 집중도를 분석할 때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상관성으로 관계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첫 번째 유형, 구성 비교입니다. 이는 비중, 점유율 또는 퍼센티지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 직원의 고객 대면 시간은 15%에 불과하다와 같이 단일 시점의 단일 항목을 강조할 때는 파이 차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항목을 비교하거나 시점 변화에 따른 구성을 보여줄 때는 누적 막대 차트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동안 임원진의 구성 변화를 보여줄 때 유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은 파이 차트의 조각을 읽는 시간이 텍스트를 읽는 시간보다 길다면 그것은 실패한 차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항목 비교입니다. 이는 순위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되며 가장 높다, 크다, 작다와 같은 키워드와 함께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 지역 본부 매출이 수도권을 추월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처럼 항목의 순위와 크기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가로막대 차트를 사용하십시오. 가장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으로 정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위를 비교할 때 가로막대가 더 강력할까요? 이는 우리의 시선 이동과 뇌의 인식 방식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로막대 차트의 경우 시선은 주로 좌에서 우로 이동하며 뇌는 이를 시간의 흐름, 즉 과거에서 미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가로막대 차트는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며 뇌는 이를 리스트나 순위로 인식합니다. 올림픽 순위표를 생각해보세요. 순위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항목의 순위를 강조할 때는 가로막대가 훨씬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시각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시간적 추이 비교입니다. 이는 꺾은 선 차트로 변화, 성장, 추세, 증가 감소와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최근 7년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와 같은 메시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 차트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개별 시점의 크기를 강조하고 싶다면 세로막대 차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추세를 강조하고 싶다면 꺾은 선 그래프가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패턴 비교입니다. 이는 데이터의 분포, 집중, 빈도와 같은 특정 경향을 파악하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은 입사 후 3개월에서 1년 구간에 집중된다와 같은 메시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간적 추이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X축이 연속적인 시간이 아니라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시각화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구는 히스토그램, 즉 도수 분포를 나타내는 막대 차트입니다. 특정 구간에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상관성 비교입니다. 이는 두 변수 간의 관계, 원인과 결과 또는 무엇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여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를 높이는 만큼 매출액은 증가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좋은 예시입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그 강도와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차트는 바로 산점도입니다. 광고비와 매출액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산점도를 통해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포인트가 적을 때는 상관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산점도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포인트가 15개 이하일 경우 지금 보시는 이와 같은 쌍가로막대 차트가 효과적입니다. 근속 연수와 인당 매출액을 예로 들면 좌우의 형태가 대칭적이거나 유사하게 나타나면 상관관계가 입증됩니다. 이 차트는 적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시각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눈에 보는 차트 선택 가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메시지 유형에 따라 어떤 핵심 키워드를 사용하며 그에 맞는 추천 차트는 무엇인지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은 누적 막대나 파이 차트, 항목 비교는 가로막대, 시간적 추이는 세로막대나 꺾은 선, 패턴은 히스토그램, 그리고 상관성은 산점도나 쌍가로막대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차트는 조연이고 스토리가 주연입니다. 첫째, 차트를 남발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합니다. 차트가 많다고 좋은 보고서가 아닙니다. 둘째, 표도 훌륭한 도구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차트보다 단순한 표가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상 상대방 관점에서 확인하십시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차트는 메시지를 즉시 증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룬 이 시각화 전략들이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